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32회 1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중개대상물의 경우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1번처럼 미 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 소유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2번과 같이 이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요건 동산이기 때문에 역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토지가 중개대상물인데요. 모든 지목 전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28개 지목.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양어장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되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되어 있는 것도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전세권, 지상권 설정되어 있어도 중개상물 해당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목과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한 개인 땅이라면 중개대상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소위 이걸 대토권이라고 하죠. 대토권은 거래가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요. 위원회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심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 리얼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제도는 없습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소유의 X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 농지 소유 상한 회피할 목적으로 명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개사가 X토지의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이게 소위 등기 명신탁이죠. 등기 명신탁, 3자간 명신탁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갑이 이 병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했는데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부당이득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을은 병을 대위하여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이건.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위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자가 누구였습니까? 신탁자가 을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갑이고요. 매도인은 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병입니다. 수탁자가 병. 수탁자가 병이면 이 신탁자 을과 수탁자 병가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을과 을 신탁자와 을 신탁자와 병 매도인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 병이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병이 정에게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신탁자 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수탁자 병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관련 내용입니다. 분묘기지권은 1번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맞습니다.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요의 공지를 포함한 지게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된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5번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당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시효 취득했다면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묘기지권 모두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금 5번과 같은 케이스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